조사 이틀째 아들은 공범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인 킬러예요. 모든 건 다 그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참나. 아들은 킬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작 킬러라는 사람의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꾸며낸 얘기 아닌가요? 망상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문의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애완견까지 200은 할 수 있을 듯 지금 상황으로. 총 징역 얼마나 될까? 30면 쪽팔리진 않군. 사형. 근데 더 많이 주게 알아줘. 지금 10명 기본이더라. 그래도 피라미살이랑하고는 우리가 다르지. 근데 너 실력 보면 300개도 안 걸릴 듯. 이 노부부를 살해한 후에 나눈 대화네요. 살인을 무슨 게임하듯이 말하고 있네요. 의문의 남자는 아버지 살해 후에도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조언했습니다. 내가 형님만 믿고 모드. 이번엔 더 비범하고 잔인해질 듯요. 진정한 영웅 킬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다. 지금은 슬퍼할 겨를도 없군요. 형님이 지시하는 거니까 가죠. 영웅 킬러는 슬퍼하면 안 돼. 슬픔과 행복은 다 이루고 만기. 무슨 삼류영화 대사처럼 진정한 영웅 킬러. 이 남자의 정체를 밝혀야겠네요. 아들은 범행으로 관치한 돈을 반씩 나누기로 했고 또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킬러라는 남자가 찾아가기로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돈을 찾는 남자가 공범이겠네요. 강남에 있는 한 ATM기였는데요. CCTV에 남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CCTV로 추적한 끝에 5층짜리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 빌라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택배 상자 중 하나에 302호와 공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 형사들은 택배기사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놔두고 가세요. 문을 딱 열고 나오길 기대했을 텐데. 잠시 뒤에 302호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희가 미리 택배 기사님께 택배 상자를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나올 수 있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문이 조금 더 열리는 그 순간 형사들이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덮쳤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킬러인데. 그 남자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34살의 오 씨라는 남자였는데요. 정말로 킬러였나요? 세계적인 킬러. 킬러는 아니었고요. 말도 안 되고.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업주였습니다. 대신 특수 강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마사지사로 지원을 하면서 업주와 직원으로 이렇게 서로 알게 된 사이였어요. 왜 아들은 오 씨를 킬러라고 설명한 거죠? 그 사람은 세계적인 킬러예요. 모든 건 다 그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오 씨와 이 마사지사들 사이에서 다툼이 좀 생긴 적이 있는데요. 모두 일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오 씨는 이 사람만이라도 붙들어 두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계속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오 씨에게 자신의 좀 불우했던 뭐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또 가족 문제 같은 거를 털어놨는데요. 아버지가 30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기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 씨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아버지는 친아버지 아닌 것 같아. 나라면 아버지 죽였을 거야. 친아버지는 네가 어릴 때 사망했고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인 양 행세하며 살아온 집사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죽여야 해. 지금 네 아버지, 엄마, 고모, 집사 가족이 네 친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한 후 부모 행세를 한 거야. 가족도 아닌 남이 친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오 씨는 아들에게 방법을 알려줄 테니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전문 킬러 행세를 한 거죠. 그리고는 친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 어머니와 고모까지 다 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행 당일 어머니까지 죽일 계획이 있었는데 힘들어서 군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위험했던 상황이네요. 오 씨는 킬러도 아니면서 무슨 수로 아들한테 살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야, 좀 어이없게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할 물품들도 인터넷 찾아서 그 링크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범행 도구들을 구입을 했고요. 또 오 씨 역시 고추냉이 가루와 전지가위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범행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하네요. 당일 밤에 두 사람은 마을 입구까지 함께 가서 아들만 먼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보온 텐트 안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아버지의 허벅지를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한 뒤에 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오 씨에게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당시에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가 아닌 아들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아들도 피를 흘렸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제 손가락을 깨물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오 씨한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피가 묻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거네요. 오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고추냉이 가루를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주전자에 물과 섞어서 아버지 얼굴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얼굴에 뿌려져 있던 하얀 가루가 그 고추냉이 가루였어요? 고문을 한 건데 어찌 보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최악이다. 아버지는 끝까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남아있던 핏자국과 발자국을 지웠는데요. 식초까지 이용했습니다. 케첩이랑 마요네즈는 대체 왜 뿌린 거예요? 아들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킬러 해야지. 이판사판이니.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은 계속 해야지. 돈 벌릴 때까지. 가방 하나에 다 챙겨요? 아니면 가방 하나, 비닐봉지 하나에서 챙겨요? 비닐봉지는 위험. 이렇게 아들은 모든 결정에 오 씨의 의견을 묻고 지지를 구했습니다. 왜 맹목적으로 믿게 된 걸까요? 오 씨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보이는데요. 사람을 단지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취약한 대상을 찾아내 교묘하게 착취합니다. 그에 비해 아들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보호받으려는 욕구가 높은 의존성 인격 장애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비상식적 분노가 가득한 아들은 오 씨가 조종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 아들은 각각 아이를 하나씩 둔 재혼한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와 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하고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데리고 온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상처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오가며 지내는데요. 어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실증나면 아버지에게 보내고 아버지가 실증내면 다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느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를 했고요. 고모 집에 머물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적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고모와의 관계에서도 버림받았다, 배신당했다,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일관성 있는 애착과 기본적인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적 결핍을 안은 채 성장한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DNA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궁금합니다. 네.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근데 좀 울컥하네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흥청망청 함부로 쓰면서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였겠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소에 부자가 서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에게는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사건 너무 끔찍하네요. 나중에 두고두고 얼마나 큰 후회라고 얼마나 괴로우려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정말 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제 막 일을 하고 옷도 다 제가 벌어서 사 입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아버지가 조금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살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그렇지 사건이었다. 않았을 수 있는, 예. 우리 아들에게 좀 더 어렸을 때 관심과 사랑만 주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